네, 반갑습니다. 저는 가디언과학학원에서 통합과학 강의하고 있는 강사 서인우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026년에 공부할 문정고 학생들을 위해서 문정고는 어떤 식으로 통합과학이 시험이 출제가 되고 저는 그럼 그에 맞춰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대비를 해드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오리엔테이션 강의 촬영하려 합니다. 자, 간략하게 저에 대한 소개를 한번 드리자면요. 저는 송파에 있는 가디언 과학학원 이외에도 다양한 학원들에서 현재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자이스토리라든지 혹은 이투스북에서 출간하고 있는 본 내신 엔제 등 다양한 교재의 검수진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제 바뀐 교육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높은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문정고 통합과학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문정고의 통합과학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어떻게 대비해 드릴지 이렇게 간략하게만 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고 통합과학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흔히 들어보셨을 법한 원래는 9등급제였는데 작년부터 09년생들부터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아요. 5등급제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드려보자면은 표시가 색깔이 잘 보이진 않지만 원래는 4%까지, 상위 4%까지가 1등급이었고요. 그 아래 7%, 그래서 상위 1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1등급과 2등급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바뀐 개편 5등급제에서는요, 10%, 상위 10%까지가 1등급에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원래 기존에 1, 2등급 받던 친구들이 합쳐져서 1등급을 받게 되는 구조예요. 물론 안타까운 1%가 빠지겠지만요. 네. 이 얘기는요, 어찌 보면은 내가 1등급에 들어갈 확률이 조금 높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다시 말해서는 1등급을 받지 못하면 나는 상위 11%에 해당한다 내가 그러면은 상위 34%와 같은 등급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은 반드시 1등급을 좀 받아줘야 하는 그런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1등급을 좀 받아야 하는데요. 이걸 문정고로 한정지어서 얘기를 해보면요. 작년 기준으로 아직 제가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1월이어서 아직 여러분들의 학교가 발표되기 이전이라 입학생 수를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작년 데이터를 좀 가져왔습니다. 자, 2025년 전교생이 아니라 1학년 학생 수죠. 1학년 학생 수, 문정고 1학년 학생 수가 256명이었어요. 그 얘기는 10%, 상위 10%면 25등까지가 1등급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25명 안에만 들어가면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어찌 보면은 그 이전에는 거의 10등 정도까지는 들어가야지 1등급이었을 텐데 왜냐면 상위 4%였으니까요. 근데 조금 더 1등급의 레인지가 넓어졌다라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내가 삐끗해서 실수로 26등을 했다. 그렇다면 87등을 한 친구와 같은 등급을 받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굉장히 좀 26등인데 안타깝게 1등급을 놓쳤는데 87등인 친구와 같은 등수라면은 좀 속상하겠죠. 네, 반드시 1등급을 좀 챙기기 위해서 25등 안에 들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문정고 통합과학의 특징을 한번 보면요. 문정고 시험은요. 100%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00% 객관식인데요. 이 객관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서술형이라는 게 빠진 이유는 수행평가에서 서술형을 어차피 물어보기 때문에 굳이 서술형을 지필평가에서까지 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문정고는 지필평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지필평가에 해당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수행평가가 있죠. 내신 반영 비율이요. 중간고사 24%, 기말고사 24%로 총 48%에 해당합니다. 지필평가가.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가 3개인데 그 중에서 가장 지필평가 반영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해요. 그렇다면 수행평가 반영 비율이 52%씩이나 된다는 겁니다. 수행평가 좀 열심히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수행평가도 좀 많이 봐요. 쪼개서 10%, 10%, 10%, 10% 이렇게 4개랑
포트폴리오 하나 12% 해서 총 한 학기에 5개의 수행평가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는 실험도 있고요. 탐구 보고서도 있을 거고요. 서술형으로 그냥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시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행평가가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표평가는 반영 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으니까 열심히 안 해도 되지 않을까는 당연히 아니겠죠. 수행평가 2개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이에요. 시험 한 번당. 이게 작은 퍼센테이지라고 생각해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서술형도 열심히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시험에서 객관식만 나온다고 하면 이제 학생들이 제가 문제를 풀리면 서술형 문제를 빼고 풀어요. 그냥 단순해요. 이유는 귀찮으니까. 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서술형을 쓸 수 있어야 공부가 진짜 되는 거거든요. 서술형 쓰는 연습 좀 꼼꼼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은 서술형과 객관식의 차이점을 보자면 객관식은 우연히 찍어서 맞출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찍어서 맞추면 너무 좋은 거지만 다른 친구도 찍어서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객관식은 과정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찍어서 맞췄든 풀어서 맞췄든 정답이 4번인데 4번을 마킹했으면 정답이에요. 맞은 거예요. 나랑 똑같은 점수를 받아요. 찍어서 맞춘 애도 풀어서 맞춘 애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서술형이라고 하면 좀 여러분들이 싫어하긴 하지만 서술형의 장점을 얘기해 보자면 서술형 시험은 부분 점수가 있어요. 내가 답까지 도달하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어느 정도 쓰면은 부분 점수를 선생님들이 주시는데 객관식은 그런 게 없죠.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도 안 좋은 점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게 객관식과 서술형의 각각의 장단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난이도를 한번 보자면요. 문정고 통합과학 시험은 대체적으로 송파 지역 내에서 중에서 중상 난이도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제가 평가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정도인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평가하실 것 같아요. 전반적인 난이도는 이렇고요. 과목별로, 영역별로 조금 쪼개서 말씀드리자면요. 물리학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물리학은 약간 어렵게 출제가 되고요. 화학과 지구과학은 사실 난이도가 쉬운 편이에요. 화학도 제가 중하 난이도라고 쓰려다가 화학 자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어서 그냥 중으로 표시했습니다. 생명과학은 전반적으로 중인데 중상 난이도의 문제가 한 문제에서 내지 두 문제 정도, 중상이 어려워서 중상인 경우는 아니고요. 사실은 약간 함정이 있어서 중상인 난이도거든요. 오답률을 만드는 패턴이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영역별로 저희 상세하게 한번 문정고는 어떤 식으로 영역별로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면요.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문이 긴 편입니다. 물리학이 단순하게 띡 그림만 하나 나오고 푸는 문제들도 꽤 많은데 지문이 굉장히 긴 편이에요. 어떤 시험에서는 이렇게 시험지가 저기 있잖아요. 여기서 반으로 나눠서 쓰죠. 여기 한 페이지가 요 한 단 전체가 그냥 지문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문이 좀 긴 편이다. 혹은 지문이 길거나 일반 선택 물리학, 즉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물리학 수준의 내용을 출제하시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물리학은 조금 더 열심히, 문정고 친구들은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줘야 할 것 같고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정석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이 개념을 배웠으면 이 정도 문제가 나와야지 싶은 것들을 그냥 내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냅니다. 그러니까 통합과학 수준에서 열심히 공부해주면 되고, 화학 수준, 물론 고등학교 2학년 화학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난이도 있게는 공부는 해야겠죠. 어렵게 공부해야 쉬운 문제들도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자,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력적인 오답을 유도하는 지문이 나옵니다. 개념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제 통합과학에 내려온 내용은 물리학과 화학이 조금 어려운 파트가 내려왔고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은 사실 좀 쉬운 파트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조금 쉽다 보니 개념 자체를 물어보기보다는 개념 자체를 단순하게 물어보면 다 맞을 테니까 지문을 조금 복잡하다기보단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 하나를 안 읽으면은 틀리게끔 이런 식으로 지문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력적인 오답을 유도하는 지문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히 지문을 읽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일반 선택 생명과학의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료를 살짝 활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건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어려운 자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 수업에서는 당연히 일반 선택 생명과학에서 필요한 자료는 다 공부를 하고 들어갈 겁니다.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정석적인 문제들 위주로 출제가 돼요. 화학과 비슷한데, 사실 그 개념 자체의 난이도가 있고 없고를 따지자면, 화학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해요. 지구과학을 조금 더 쉬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구과학의 중상 난이도 정도인데, 화학의 중난이도 정도를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죠. 얘는 개념 자체가 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얘는 중하까지 드렸던 거고, 사실 정말 문제 자체로 퀄리티를 보자면 지구과학 문제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화학이 가장 쉬워요, 문정고는. 어쨌든 지구과학도 그렇게까지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중요한 건 내가 1등급을 받기 위해서 나는 몇 점 정도를 받아야 되냐 생각해보면요, 문정고는 난이도가 좀 있는 물리학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만점부터 한 2.5개 정도가 1등급 비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개 틀렸을 때 1등급이 간신히 나오거나, 혹은 어떤 시험에선 3개까지 틀려도 1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2개 틀리거나 3개 틀리거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기 위해선 2개 이하로 틀려주는 게 당연히 좋겠죠. 당연히 뭐 만점을 받으면 당연히 좋고 1개 틀리면 당연히 더 좋은 거지만, 2개 이하로는 반드시 틀리는 문제가 2개 이하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1등급을 받기 위해선 한 요 정도일 것 같고요. 당연히 우리는 만점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문정고 통합과학 시험을 제가 어떻게 대비해 드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어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과 통합과학 공부하게 될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수업 교재는요, 제가 열심히 현재 작업하고 있는 서인우의 코어라는 개념 교재가 있고요. 또 열심히 작업 중인 서인우의 노트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서인우의 코어는 개념 교재예요. 개념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들어가 있는 교재고요. 서인우의 노트 같은 경우에는 교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저의 판서를 그대로 옮겨 담은 노트거든요. 그래서 저의 판서를 그대로 볼 수 있는 노트인데요. 표지가 똑같은데, 세트 개념으로 해서 표지가 똑같은데 얘는 훨씬 두꺼울 거고 얘는 훨씬 얇을 거라서 헷갈리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둘 다 지금 현재 촬영 시점이 1월 20 며칠이죠? 1월 20 며칠인데 아직 작업 중입니다. 네, 여러분들 3월에는 짠 하고 받아볼 수 있게끔 제가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고요. 혹시 둘 다 작업 중이고 제가 생명과학 교재도 쓰고 막 하다 보니까 얘까지는 완성이 안 될 수 있어요, 3월에. 그런 경우에는 얘는 매주 교안으로 제가 뽑아서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얘는 제가 3월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깨뼈를 갈아 넣든, 제가 막 밤을 새서라도 반드시 완성시켜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각각 한 번씩 살펴보면요. 서인우의 코어 개념 교재는 일단 당연히 개념에 대한 상세한 서술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탐구라든지 혹은 통합과학에서 나오진 않지만 학교에서 이런 것까지는 소개해 줄 수도 있어 싶은 발전 개념들 혹은 심화 개념들까지는 제가 교재 안에 수록해 두었어요. 그래서 혹은 이전 교육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빠졌거나, 하지만 교육과정이 바뀌었다고 학교 선생님들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교육과정에 있던 내용들을 간혹 가져와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약간 많이 설명하실 것 같다, 필요할 것 같다 싶은 내용들은 제가 담아놨고요. 혹은 2학년 때 배울 내용인데 좀 알아두면 좋겠다, 혹은 여기까지 설명할 수도 있다 싶은 것도 넣어놨습니다. 알차게 교재 구성하고 있고요. 문제도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있습니다. 스텝 1은 이제 뭐라 써져 있죠? 보이나요? 런치존이라고 해서 여기는 간단한 OX 문제라든지 혹은 빈칸 채우기 문제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스텝 2는 오르빗존이라고 해서 기본 문제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완자 정도의 문제, 제일 흔한 개념 교재가 완자죠. 완자 정도의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는 제가 스텝 3, 스텝 4는 넣어놓지 않았는데 스텝 3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뭐 교육청 문제에 나왔던 거라든지 그런 것들도 넣어놨고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 위주로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 거기가 갤럭시 존이고요. 그 다음 스텝 4가 유니버스 존 해서 런치, 이제 로켓 발사부터 오르빗, 궤도에 올라서 갤럭시, 은하로 왔다가 이제 유니버스, 우주까지 가는 이러한 단계로 교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스텝 4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금 단원 자체가 쉬운 단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통합과학 1의 1단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거의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청 어려운 문제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스텝 3까지만 있고, 대부분의 단원은 스텝 4까지 구성하려 하지만 너무 쉬운 단원들은 스텝 3까지만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해당 교재는 서인우의 노트입니다. 이거는 저의 필기를 그대로 옮겨 담은 노트 형식의 교재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판서 한 판 정리입니다. 제가 판서를 조금 잘하는 편이에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판서를 하는데 한 판에 딱 보이게 정리를 해드릴 건데, 저의 판서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판서를 좀 깔끔하게 하는 편이다 보니까 판서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좀 아쉬워요. 요것보다 더 잘하는데, 이거는 시험 대비 때라 좀 급하게 썼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휴대폰에 있는 좀 제대로 찍힌 판서 사진이 얘밖에 없어서 얘를 넣어놨습니다. 더 잘합니다. 여러분들 수업 들어보시면 더 판서를 깔끔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습 영상 같은 경우도 매 수업 복습 영상이 제공됩니다. 수업했던 거는 영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현강에서 촬영한 강의가 업로드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제가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둘 다 제공해 드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면 여러분들한테 링크를 발송해서 복습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 드리는데요. 두 강의 같은 경우 현재 제작 중이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해당 사항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요거 서인우의 코어 통합과학 1과 2학기 되면 2 이렇게 받아볼 수 있겠죠. 네. 얘는 왜 가져왔냐? 그냥 자랑 한번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썸네일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제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네, 열심히 만들어서 자랑 한번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복습 테스트는 매번 진행할 예정입니다. 복습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시험지가 사실 잘 보이진 않죠. 네, 열심히 복습 테스트도 한번 볼 거고요. 누적해서 보기도 하고 바로 전주차 걸 보기도 하고 막 계속 랜덤으로 언제 갑자기 누적으로 볼지 모르게끔 이런 식으로 복습 테스트를 볼 예정입니다. 자, 24시간 카카오톡 Q&A입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공부하다 보면 질문할 내용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 내용들은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질문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답변해서 드리도록 할 거예요. 제가 꼼꼼하게 이선진 이래서 틀리고, 이선진은 이래서 틀리고, 이선진 이래서 맞고, 이런 걸 서술해서 보내드리지만 그럼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텍스트로 봤을 때는 요즘 숏폼의 세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텍스트로만은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아이패드로 영상을 찍어서 촬영하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스튜디오에 있는 경우에는 스튜디오에 나와서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돼 라고 안내를 풀어드리도록 할 겁니다. 풀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똑같은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이건 저만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일일암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일일암기 프로그램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해당 내용, 그 날에 해당하는 내용을 딱 판서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 이렇게 공부했어요, 나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인증해 주는 거예요. 이걸 24시간 내에 인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과학 과목이라는 특성상 약간 사실 고등학교 과학이 더 중요해지거든요. 중학교 때보다 훨씬 중요한데 그거를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처럼 과학 공부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보려 하고요. 저랑 수업할 때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보고, 숙제도 이제 오후 수업이면 수업 있는 날 오전에 하거나, 혹은 그 전날 밤에 하면은 사실 일주일에 과학을 접하는 날이 너무 적어요.
과학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끔 과학을 여러분들이 매일 공부하는 과목이 될 수 있게끔 친숙해지게끔 내용이 그래서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암기를 제공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인증하면서 공부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작년에는 매일매일 진행해 보니까 사실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요. 매일매일 한다라는 게 이제 어떤 날은 수행평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날은 뭐 다른 좀 중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방학 시즌 같은 경우는 여행 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막 하여튼 다양하게 있어서 이유들이 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매일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사실 이틀에 한 번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틀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과학을 일주일에 4번 이상 접할 수밖에 없게끔 제가 과학에 대한 노출을 좀 많이 시키려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제 간단한 소개는 마쳤고요. 수강 후기 한번 보면은 어떤 점을 제 수업에서 좋아해 주냐 보면은 필기 정리를 잘해준다 라는 내용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원과 구별되는 노트 필기가 있어서 좋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필기를 좀 판서를 잘 하는 편이라서 아이들이 이제 필기에 대한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보면은 일일 암기에 대한 얘기가 있죠. 여기도 데일리 암기 같은 경우 이런 데일리 암기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일일 암기 프로그램이 사실 조금 수강생 수가 저도 늘어나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누가 제출했고 안 했고를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거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아이들이 기억을 해오는 정도, 그 다음 수업 때 기억해오는 정도라든지 시험 점수 이런 거에서 차이가 좀 크게 나다 보니까 끝까지 진행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리고 보면 지엽적인 문제들까지도 제가 많이 다뤄주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단순한 개념뿐만 아니라 조금 지엽적인 내용이더라도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셔서 공부에 도움이 된다 라는 내용도 있고요. 이거는 제가 사실 이 모의고사에서 100점 맞은 친구도 있는데 100점 아니고 50점이죠. 50점이 만점이니까 50점 받은 친구도 있는데 제가 한 개 틀린 친구 걸 가져온 이유가 제가 좋아하는 수강 후기입니다. 언제부터 과학이 이렇게 쉬웠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수강 후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저와 함께 공부를 하면은 과학이 쉬워질 수 있게끔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저의 수업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일요일에 가디언 과학학원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요. 오전 10시 타임, 2시 타임, 오후 6시 타임 이렇게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6시 세 타임이 각각 가락고, 영파여고, 문정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간은 다 확정됐는데 언제 어느 학교가 배정이 될지는 아직 미정이에요. 제가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정이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업로드 될 때는 이미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미정입니다. 네. 이건 어떻게 정할 거냐면 여러분들 문의를 주는 대로 영파여고 학생들 문의가 오전 10시에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문의가 많다면 오전 10시에 개강할 거고요. 문정고 같은 경우에는 뭐 오후 6시에 개강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다. 오후 6시 수업을 듣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다면 이때 개강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좀 유동성이 아직 남아 있어서 이렇게 저는 수업을 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 앞뒤로 여러분도 혹시 모르는 게 있어서 질문하고 싶다 그러면 앞뒤로 클리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저한테 이 사이에 시간에 올 거면 카톡만 하나 보내주시고 언제 저 오늘 뭐 1시 반에 올게요. 1시에 올게요.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때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의 같은 경우에는 가디언 과학학원 요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이제 문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수업에서 만날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럼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수업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